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저희가 9월쯤에 작년에 천연가스를 다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가격 레벨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4자도 봤죠? 네, 최근에 거의 4.2가 고점으로 아마 찍고 저희가 촬영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100% 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이불 때였으니까. 네. 천연가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네.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인지.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좀 변동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르고 내리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쵸.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는 그래도 강세 요인이 아직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가는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가 중단이 됐죠. 공급 중단이. 그래서 그게 5년 계약이었었는데 뭐 작년 말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연장 계약 없이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나 뭐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뭐 이쪽으로 가는 이제 천연가스였었는데 뭐 그래서 이쪽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공급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이런 대체 공급지에서 뭐 독일이나 이제 이태리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면서 뭐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좀 경유해서 가니까. 하지만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해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러시아죠. 가스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팔았었는데 그쵸. 이게 가스관이 점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보면은 이게 1970년대부터 이제 러시아가 그 특히 독일 쪽 뭐 또 유럽 뭐 각국에서 이제 기술력과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가스전이 있는 시베리아 서쪽 부근에서 이제 개발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방을 갖다가 계속 늘려왔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2021년에는 이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둘씩 이제 중단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한 이후로 이게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단된 거는 이제 야말이라고 야말 그 가스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폴란드 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2022년 4월에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노르트 스트림 독일로 바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용량이 제일 큰데 뭐 1기하고 2기하고 전부 다 중단이 됐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8월에 이제 중단이 됐고 9월 달에 이제 폭파됐어요. 그게 보면은 그 폭탄 수중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 노르트 스트림 1도 이제 2개 라인으로 가고 2도 2개 라인으로 가는데 지금 1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고 그다음 2 중에서도 한 반 쪽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죠. 그 전쟁 발발한 다음에 야말은 바로 직후에 끝났고 그다음에 노르트 스트림은 한 8월, 그다음 폭파된 건 9월. 우렌고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개 그 스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흑해 통해 가지고 오는 투르크 스트림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렌고이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가는 그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끊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투르크 스트림 통해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것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또 줄었다. 그 전에도 줄긴 줄었었지만 네.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또 수입도 줄어들겠죠. 러시아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석유 쪽도 제재가 있는데 천연가스 쪽도 제재가 이렇게 계속 팔 수 있는 경로가 줄어들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면에서 좀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사실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더 주요 수입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석유하고 그 가스 팔아가지고 이제 네. 수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도 지금 뭐 석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뭐 수출하기가 좀 나은데 천연가스는 이게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타격이 더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서방 못 팔면 뭐 중국에 팔든지 인도에 팔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가스 비중을 보면은 이제 2021년에는 뭐 이게 파이프라인 가스인데 한 40% 정도 됐었었는데 네. 이게 2023년에는 8%로 줄어요, 보면은. 파이프라인은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LNG하고 합치면 한 15% 정도가 러시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게 이제 8.7%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이 주는 거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LNG로 가는 게 한 6%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게 한 4% 정도 되니까. 다 어디 갔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네. 이제 전 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국이 다 대체를 하는 거죠. 2021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유럽 가스 비중 중에서 네.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미국에서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노르웨이가 제일 많긴 한데 노르웨이는 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한 30%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뭐 그 전이나 후나 큰 변동은 없고 네네. 주로 늘어난 게 이제 미국 쪽, 미국에서 들어가는 LNG가 대부분 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늘어난 거 보면 기타 부분도 있긴 한데 미국에서 늘어난 게 제일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LNG의 5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게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전에는 한 40% 정도 이상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로 이제 줄어든 상태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LNG로 대체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날 거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유럽 쪽 재고량을 보면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제 나오는데 지난 겨울에 사실 날씨가 유럽 쪽이 별로 춥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풀로 채워놨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재고량도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었고 그게 이제 요번 겨울로 같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높은 재고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요번 겨울이 유럽이 많이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온도가 보면은 이제 서유럽, 북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올해 요번 겨울에 이제 온도가 뭐 낮긴 낮아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는데 중부 유럽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계속 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 올해 요번 겨울 같은 경우는 계속 다 영하로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천연가스 재고 소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풀로 확 채워놨던 거에서 지금 한 7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5% 정도 재고가 더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것 뭐 100% 다 쓰지는 않을 거지만 하지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겨울을 다 난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또 채워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LNG로 이제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워넣어야 되는 양 자체가 이제 올겨울이 춥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써가지고 양도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채워놔야 되는 물량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런 하방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채워넣는다 그러면 이제 어디 거로 채워넣어야 되냐면은 사실 뭐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작년에 이제 9천만 톤 정도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LNG 세계 1위로 이제 수출 세계 1위로 이제 올라갔죠. 이제 호주나 카타르를 제치고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이게
1억 톤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여기서 이제 공급 여력이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나 호주 같은 경우도 그 LNG 터미널을 늘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쪽 LNG가 유럽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수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가격 좀 상승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리상으로 보면은 네. 유럽 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위치고 아시아 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시아하고 유럽이 이제 미국산 LNG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미국 쪽이 많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나 아시아 쪽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 쪽 LNG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같은 네. 경우에 시장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그럼 얘네들은 계속 갖고는 있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처럼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보면. 예.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수출 이렇게 뒤로 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가든지 아니면 이제 LNG 형태로 해서 냉각해가지고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네.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수출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러시아 쪽에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걸 좀 예측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가스 관련된 이제 매장량하고 가스전 표시되어 있는 지도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서쪽이 보면은 가스 관련돼서 굉장히 매장량도 많고, 예. 제일 많죠. 이쪽에. 네. 웨스트 시베리아 쪽에 이제 제일 많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렝고이라든지 아니면 얀브루크 이런 가스전이 보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가스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대 유럽 쪽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장량도 여기가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장량도 많지만 이제 나오는 양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쪽을 보면은 이제 가스 매장량들은 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그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서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보다 하더라도 이것도 서쪽으로 가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건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도 이제 중국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 있긴 한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주력은 이제 서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세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다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쪽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하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고 해가지고 이거네요. 야말 쪽에서 해서 몽골 몽골로.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걸 갖다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오브 시베리아 1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2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몽골 쪽도 일단은 거쳐가는데 좀 아직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러시아에서 자기네 말고는 팔 데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러시아 내부 국내 공급 가격하고 같이 유지를 해달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말고는 살 데 없는 거 아니냐, 니네 천연가스를. 관을 만드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이게 보통 하나 저거 하는데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오래 걸리네요. 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개통하고 그러니까 이 파워브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네. 개통이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작년 11월에도 추가적으로 좀 연장이 됐거든요. 이제 중국 쪽 부분이 이제 상해 네네.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그러면 좀 더 물량이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LNG 관련해서도 이제 보면은 북쪽에 이제 야말 LNG,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하린 2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여기요? 제일 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LNG 쪽으로는 러시아에서 제일 큰 게 야말 LNG하고 사하린 2인데 사하린 2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천연가스를 보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야말 LNG 같은 경우에는 저 북극해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LNG 같은 경우도 뭐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은 이제 가동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요번에 이제 가동을 시작한 게 아틱2 LNG라고 해갖고 야말 LNG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가스관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LNG 터미널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박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래도 저거보다는 그 가스관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LNG 쪽도 러시아 쪽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수출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이제 수출 관련된 건데 보면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2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가던 물량이 대부분 다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중국인데 중국도 갔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폭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진 만큼 딴 데로 갔으니까 오일은 큰 영향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석탄도 보면은 유럽으로 가는 거 빠진 만큼 중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천연가스가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던 물량이 왕창 줄었는데 중국으로 가는 건 그 중에 한 10%밖에 안 간 거죠. 이제 갈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뭐 한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LNG로 가는 거는 조금 늘긴 했는데 단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단위가 다르군요. 단위가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으로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가는 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LNG로 가는 거는 유럽 조금 늘긴 했습니다. 늘긴 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LNG도 조금 늘긴 했지만 사실 파이프라인으로 가던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이고요. 대신 이제 줄은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이제 러시아에서 LNG 수입하는 걸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하고 빠진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똔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가는 것만큼은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러시아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중국 쪽에다가 사실 굉장히 그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말고도 수입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는 데는 이제 뭐 미얀마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 이제 파이프로 이제 중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로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싸죠. 가격이 이제 이게 가격 저건데, 가격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천연가스가 가장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절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싸게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쵸. 예, 늘려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파워오브 시베리아 2에다가 좀 많이 좀 기대를 좀 거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건 좀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LNG로 수입하는 게 더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쓰는 도시들은 이제 또 많다 보니까 네.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NG 쪽 비중이 더 크고요. 앞으로 가면은 이제 파이프라인도 좀 더 깔게 되면은 이제 그쪽 비중이 점점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저렇게 중국이 시베리아 2를 갖다가 완공하면서 이걸 좀 늘렸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됐었었는데 아직은 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워오브 시베리아 1뿐만 아니고 2까지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쓰는 거에 한 4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봤자 한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도 싸고. 네, 가격도 싸고 하지만은 이제 아하. 순순히 이제 들어주진 않겠죠.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좀 갑갑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LNG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3월까지로 봤었을 때 LNG 그 수출 캐파시티 이제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미국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가 돼 있지 빨간색이 않습니까? 뭐죠? 예. 네. 점선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틱 LNG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아. 그게 저건데 지금 제재 때문에 사실 가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노란색이 이제 증가되는 분이고 이제 요 제 왼쪽이 이제 24년 3월 기준이고 그다음에 네. 25년 3월까지 이제 아하. 어디서 얼만큼 늘어나는 네, 걸 볼 수 네, 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아틱 LNG가 완공은 됐지만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시설 LNG는 이제 공급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수입하는 시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 네. 같은 경우에도 LNG 쪽 그 캐파는 수입할 수 있는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기 네. 때문에 공급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아틱 그 LNG2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공은 했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수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 배에다 실어 놓은 것도 지금 목적지를 지금 잡지를 팔 때가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은 네. 러시아 같은 경우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라인 쪽으로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LNG 쪽도 제재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재정 쪽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뭐 여기 트럼프가 구세주가 될까라고 한 거는 사실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저런 거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종전이 되면은 이제 평화협정 맺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조건을 뭐 들어주면은 러시아의 제재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퀘스천 마크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겠냐 이거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 그저까지는 별로 팔지도 못하다가 지금 거기다 팔게 됐는데 러시아 그걸 제재 풀어줘가지고 그거 러시아에서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암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의 높은 수준에서 그렇게 만약 밑으로 왕창 빠지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요번에 이제 더 평상시보다 그렇죠. 더 많이 네.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내내 쪽으로는 좀 높은 가격으로 계속 연중 내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물론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겨울 지나가면 좀 빠지긴 하겠지만은 네. 예, 그래도 그 계절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단 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종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도 공급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미국은 말씀하셨듯이 많은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지금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종전이 되면 또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변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러시아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엄청 지금 뭐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워낙 이제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니까 네. 가격이 많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적대국한테 좀 그 유화적인 제스처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가지고 좀 한번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네. 또 EU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네.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네.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 올랐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와 관련된 원자재 상품들의 네. 가격에 또 한번 지켜보시면 또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